안녕하십니까. 인문학당 달리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 굉장히 많이 핫한 책입니다.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목을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라고 붙였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까미가 데카르트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패러디로 사용한 말로 유명합니다. 까미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한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작품 세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 작가와 작품 세계 굉장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알베르 까미는요, 프랑스 소설가이면서 극작가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태생은 그 아프리카의 알제리입니다. 이때 당시 1971년에 알제리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알제리는 프랑스영이었죠. 그리고 그 까미의 아버지가 원래는 프랑스의 아주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프랑스의 많은 그 극빈자층들이 이 프랑스영이었던 알제리로 소위 돈을 벌러 가죠. 그래서 까미의 아버지는 그러한 노동자였었고요. 그런데 까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아버지는 그 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를 못하죠. 이후에 그 어머니는 청각 장애이면서 약간 지능도 좀 낮은 그러한 어머니였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상한 어머니, 작품 세계 속에서 보면은 까미의 작품 세계에 어머니가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아마 자신의 어머니를 작품 속에 이렇게 대입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같이 살았던 외할머니는요, 굉장히 엄격했었던 그러한 외할머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 소위 심줄 같은, 심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채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롱 안에다 넣어놓고 까미와 아이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굉장히 까미는 영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알제대 그 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위대한 스승인 그르니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건강했었던 까미가 아마 우리가 가난에 의해서 당시에는 많이 걸렸었던 그 폐결핵을 앓게 되고요. 이후에는 건강도 굉장히 이제 악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 그리고 시지프의 신화,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페스트, 이러한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손꼽히는 작품으로 전락을 꼽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페스트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등장인물들을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리유라고, 베르나르 리유라는 주인공입니다. 의사이고요. 전반적인 이 이야기를 서술하는, 처음에는 서술자라고 따로 나오는데요. 이 서술은 끝에 가서 의사인 리유의 서술이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타루라는 인물이 나오죠. 오랑에 그냥 들렀던 우연한 여행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함께 머물면서 그 보건 일을 같이 돕는 그러한 인물이고요. 리우에게는 정말 하나뿐인 아니지만 아주 돈독한 그러한 동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요, 페스트가 물러갈 시점쯤 되어서 페스트에 걸려서 사망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랑베르가 등장을 하죠. 랑베르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문기자로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아내를 타지에 두고 왔다가 소위 말하는 이 도시가 전부 페스트가 이제 걸림으로써 격리되죠. 같이 도시와 함께 남게 되는데요. 자기는 끝까지 여기 사람 아니다, 나 나가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다가 나중 돼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남죠. 페스트가 완치될 때까지 남아서 돕는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전형적인 인물이고요. 그랑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랑은요, 프랑스어로 하면 그랑, 그죠? 우리 그랜드 하는 아주 위대한 great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붙인 이유도 까미가 작품 속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영웅이 있다면 그랑이다 라고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품 속에서는 전혀 영웅답지 않습니다. 외모에서부터 그리고 성격 모든 것이 굉장히 소심하고요. 직업 자체도 이 그 도청의 계약직 서기입니다. 그리고 왜소한 체형의 옷은 엄청나게 큰 옷, 옷은 항상 커야 남는 옷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올 정도로 큰 옷을 입고 다니고 말도 더듬고 단어도 금방금방 떠오르지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소설가이고, 예, 그리고 이제 수입이 적다 보니까 아내마저도, 예, 가버렸죠. 예, 그런 아내를 그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미는 이 사람이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부님이 등장을 합니다. 파블르 신부님이 등장을 하고요. 이 신부님 역시 변화를 겪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요, 패스트를 신이 내린 재앙으로 설교하십니다. 하다가 나중에 되어서, 예,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역시 신부님 역시 나중에 병으로 사망을 하는데요. 이게 미스테리합니다. 패스트에 걸린 것 같은데, 패스트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패스트의 전형적인 그러한 증상을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냥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진단을 내리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이고요. 유일하게 이때까지 등장한 인물과 다른 인물이 코타르입니다. 예, 패스트가 돌기 전에는요, 범죄자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형사한테 잡혀갈 걸 걱정을 해서 차라리 잡혀가서 내가 감옥에 갇히느니 죽고 만다 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예,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전염병이 도니까 신났죠. 예, 그러면서 이 위기를 절대절명의 기회로 바꾸면서 뭐까지 합니까? 암거래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런데 패스트가 막상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다시 사라집니다. 자기는 다시 범죄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병자가 되죠. 자, 전체 패스트는요, 5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전형적인 그 서양의 그 호메로스 이후의 그 형식을 좀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부와 마지막 5부가 서로 겹치는 구조고요. 2부와 4부 그리고 3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우리가 종이를 딱 접었을 때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패스트 상황이 이제 생겨나기 직전입니다. 쥐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걸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은 역시나 아까 얘기를 했었던 리우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공 의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쥐가 없어야 되는 곳에 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쥐들이 이상하게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를 토하면서 죽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눈을 보기 시작을 하죠. 네. 자, 2부에서는요, 드디어 이 패스트가 전 도시에 퍼지기 시작을 하고 패스트란 진단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1부에서는 쥐가 한두 마리 처음에 발견이 되다가 나중에 좀 가난한 동네와 이런 동네를 가보니까 쥐가 산더미 같이 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쥐가 죽는 것까지는 뭐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를 했는데 사람이 죽기 시작을 하죠. 그게 처음으로 이 쥐를 발견을 하고 이 쥐를 쓰레기에 버렸던 그 수의 아저씨, 병원 수의 아저씨가 쥐라는 말을 남겨놓고 역시나 마찬가지 피를 토하면서 온몸에 이 암덩어리 같은 덩어리들이 막 만져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죽어갑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한 우리의 이제 주인공인 리우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담고, 그리고 이제 의사회를 소집을 하고를 하면서 이것은 패스트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 유럽을 그죠 1억이 넘는 인구가 이 병으로 죽었었던 중세의 그 재앙과 같은 이 병이 이 알제리의 이 한 도시에, 예, 다시 등장을 했다라는 게 바로 이 이제 그 까미의
이야기 설정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2부에서 어떻게가 됩니까? 이 전염병이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나니까요.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 도시를 폐쇄시키죠. 예, 폐쇄시키고 고립시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갈 수가 없고 밖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요. 이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타루라고 하는 인물 있죠. 이 타루는 이 도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들어온 아주 선한 인물인데요. 국가만을 믿을 수가 없다. 이 정부가 굉장히 대처가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동요, 불안함 이런 것들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고 폐쇄만을 해놓고 어쩔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루가 우리가 스스로 보건대를 조직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의사 리유와 이 타루가 중심으로 한 보건대가 조직이 되면서 이때부터 패스트와 맞싸웁니다. 3부에서는요, 드디어 이제 질병이, 이 패스트가 절정에 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도시 속에서 하나의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속에 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이때까지는 억제되어 있던 어떤 선한 감정 또는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3부에서 나오게 되고요. 죽어가는 자들의 고통, 절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또 잔인함, 난폭함 그죠? 그 속에서 이별해야 되는, 즉 아이가 패스트에 걸린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어떤 절규, 그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절규 이런 것들이 3부에서 등장을 합니다. 4부가 여기에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인물들의 어떤 변화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러한 사건이 바로 어린 아이의 죽음입니다. 처음에 등장을 한 오통 판사라고 하는 판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원칙적이고 깔끔하고 원리주의자인 이러한 이제 판사가 있는데요. 이 판사의 어린 아이가 패스트에 전염이 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등장 인물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까미는요, 이 아이의 죽음을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마치 우리가 우리 앞에서 아이 한 명이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걸 마치 직접 목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인물들, 아까 얘기를 했었던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나하고는 무관해. 나는 여기를 빨리 떠나야 해 라고 얘기를 했었던 랑베르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여기에 남기로 하고요. 이것은 재앙이다 라고 설교를 했었던 파블르 신부님이 변화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 4부에서 이 파블르 신부님 역시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패스트인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원인 불명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파블르 신부님 역시 이 보건대에서 이 환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의사회 회장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부에서 다 죽어가죠. 그래서 운명에 대한 반항 이외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몸부림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보여주다가 4부의 말기쯤이 되었을 때 말쯤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1년 넘도록 이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있던 이 패스트가 조금씩 사그라듭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 혈청이죠. 예, 그죠. 그랑이 만들어낸 이 혈청이 효과를 보면서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백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는 인물이 바로 그랑인데요. 이 혈청의 효과를 보고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죠. 그 이후에 이 혈청을 맞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부는 마지막
장이고요. 드디어 이 혈청의 효과로 인해서 패스트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랑시는요, 다시 이전의 자유를 찾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끝을 냅니다. 마치 이제 패스트가 물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숨을 몰아쉬거나 허둥지둥 서둘러대는 꼴을 보면 마치 패스트는 신경질과 실증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으로 마치 그쵸. 이 장면은 그 1차 세계대전 또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물러가는 그 전쟁에서 그쵸. 물러가는 어떤 그 상대 적의 모습 이런 거를 연상시킨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때까지 전체 그 형식을 통해서 전체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줄거리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면은요, 이 그 패스트는 저는 인물들,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어떤 모습들, 그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는 까미의 그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패스트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물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패스트는 최근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패스트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인물들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랑베르입니다. 예, 아까 얘기를 드린 걸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랑베르는 이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 취재를 하러 왔죠. 예, 취재를 하러 왔다가 느닷없이 이 도시가 패스트에 감염이 되었다라고가 하면서 이 도시 전체가 폐쇄되어 버리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랑베르는요, 소설의 처음부터 해서 중반부 정도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나는 이고장 사람, 이 도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저 도시 밖에 다른 타지에 내 아내를 두고 왔어요. 난 내 아내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끊임없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나중에는요, 암거래상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날 밤 12시에 랑베르는 이 도시를 탈출하기로 딱 되어 있었는데 마음을 바꾸죠. 그리고 이 도시에 남습니다. 그리고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왜 랑베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끊임없이 나는 이고장 사람이 아닌데요를 하면서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건대에서 조금씩 일을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리우와 함께 도우는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돼서는요. 자기가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고 보건대에 남겠습니다라는 대사를 하죠. 예,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예, 이걸 우리가 가슴에 한번 새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는 늘 이 도시와는 남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볼 대로 다 보고 나니, 즉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 걸려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다 보고 나니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나도 이곳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이 사건은 우리들 모두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 이 나와는 무관해. 나는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비록 여기서의 패스트뿐만 아니죠. 원래 까미가 이 소설을 쓸 때 이것을 패스트라는 단어를 처음에 쓰지 않고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패스트에다가 전쟁을 탁 넣으면은요, 똑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망궈지는 어떤 파괴되어 가는 도시의 모습, 그 속에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트든 아니든, 질병이든 아니든, 전염병이든 아니든, 또는 뭐 전쟁이든 아니든 그 속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과연 무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랑베르처럼요.
근데 과연 거기서 영원히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직접 간접적으로. 특히 지금의 세계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요. 그죠?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의 시대는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과연 가능한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인물이 바로 파블루 신부님이시죠. 자, 이 신부님은요, 이제 제가 오늘 촬영하는 여기가 아주 그 종교적인 색깔이 확 드러나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까미는요, 파블루 신부님을 확 깹니다. 처음 시작 자체에서 이 신부님이 이제 설교를 하죠. 도시 전체가 재앙으로 휩싸이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패스트는 하느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재앙을 겪어야만 마땅합니다. 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으면 우린 떨 필요가 없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떠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블루 신부님은요, 나중에 본인이 병에 감염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도요, 끝끝내 진단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사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재앙에 떨고 있는데 나는 내가 만일에 이 패스트에 걸리면 나도 사악한 인물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끝내 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까미는요, 친절하게도 이 파블루 신부님에게는 진단을 내리지를 않죠. 패스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냥 미지로 남겨놓습니다. 처음에 이 신부님은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앙이다. 그렇게를 했는데 이 신부님의 태도가 바뀌는 거는요,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 이 아이의 죽음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그 의사 리우가 뭐라고 신부님한테 얘기를 하느냐면요, 신부님 적어도 이 애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애는 왜 이런 벌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 살면서 많이 던지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사람을 왜 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저기에 저렇게 죄 덩어리로 살고 있는 저 사람은 만수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느님 뭐 하십니까? 왜 저 사람 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사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질문을 사실은 리우가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나중에 돼서 파블루 신부님이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렇죠?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리우가 뭐라고 해요? 파블루 신부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사실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애가 왜 저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저 애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파블루 신부님이 얘기를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 아주 이성적이고 그렇죠? 칼 같은 의사 리우는요,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신부님 아닙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 정도로 그렇게 창조해 놓은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리우는요, 나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내 할 일 하겠습니다. 뭐예요? 난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파블루 신부님은요,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입장이 바뀌셨죠. 어린애의 고통과 그 고통에 따르는 공포, 그리고 거기서 찾아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반항이고 종교에 대한 어떤 회의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느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요 그것은 하느님께 맡겨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신부님께서는 오히려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때까지 쭉 인물들을 분석을 하면서 봐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스님들께서 각자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무슨 저의 답이 답도 아니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답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가 찾으시는 거죠. 리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 의사 리유는요,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굉장히 반항적인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까미 본인을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재앙과의 투쟁을 아주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인물입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었던가요? 우리가 그죠? 뭐 하라? 반항하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이 리유를 통해서를 보고 있고요. 운명의 저항을 하는 그러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대사를 남기죠. 체념하고서 패스트를 용인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나 눈먼 사람이나 비겁한 사람의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체념할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죽을 때까지 패스트와 싸우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요, 이 병고 유익한 점, 즉, 그 신부님하고의 대화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징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그 증명하는 건 신부님이 하십시오. 나는 뭐 하겠다? 우선 치료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말에 글쎄 우리 하느님이 기분 나빠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도발적인 얘기를 합니다. 침묵하고만 있는 하늘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당해서 죽음과 싸워주기를 하느님께서는 더 바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대사까지를 하죠. 우리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신자분들도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나만을, 나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처절하게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기를 어쩌면 하느님은 더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리유의 대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리유는요, 제가 그 패스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한 이 대사를 남기죠. 누가 얘기를 나누느냐면요, 나중에 패스트에 걸려서 죽는 이 타루라고 하는 젊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리유와 끝까지 싸워가는 이 타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유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거의 뭐 한 몸처럼 같이 이제 이 보건대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다친 사람,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묻죠. 그런데 선생님, 이 모든 것을 도대체 누가 가르쳐 드렸나요, 선생님한테? 라고 물으니까 이 리우가 대답하죠. 가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리우의 대답이 아니라 사실은 까미의 대답이죠. 까미의 이 많은 작품들, 그리고 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이 까미의 이 깊은 이 철학,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까미의 그 처절했던 가난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지금 가난하신 분들 있죠? 거기에서 아마 많은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타루로 가겠습니다. 타루는요, 아까 얘기를 드린 그러한 인물입니다. 타루는 타루는 가난한 인물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소위 그 판사였습니다. 보조 판사였고 아주 부잣집 아들인 거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자기가 재판을 하는 것을 보러 오거라 라고 해서 보러를 갔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버지가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 집을 나온 인물입니다. 느낌 오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과연 우리는
타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그렇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타루입니다.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 타루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루는 이런 대사를 남기죠. 타루는 나중에 끝에 가서 패스트에 걸려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인물인데요. 이 타루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제각기 자기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나를 살펴야지. 내가 남한테 우리는 패스트가 옮을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겪으셨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을까를 우리 이번에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죠.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병독을 옮겨주고 맙니다. 즉 내 속에 다 패스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단지 전염병이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의 이 어떤 독성, 그 독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병 앞에서는 두려워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 인물입니다. 코타르. 자,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펴봤었던 인물과는 다른 인물이죠. 이 인물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재앙이 오기 전까지는요, 차라리 난 죽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살을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도시 전체가 재앙에 휩싸이자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다. 왜요? 이게 무슨 심리예요? 나만 불행한 거 아니네요.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인 인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많이 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요, 그가 원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일은, 즉 코타르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딱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과 헤어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즉 자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죠. 내 혼자의 목소리를 내기는 두렵습니다. 하지만요, 같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인물이죠. 특히 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결국 이 사람은 죽죠. 자, 그랑이 남았네요. 그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까미는 전혀 위대하지 않은, 전혀 그레이트하지 않고 전혀 그랑하지 않은, 즉 위대하지 않은, 외모에서도 아주 왜소하고, 그리고 직업도 그냥 계약직 서기밖에 안 되고, 삶 자체도 돈을 너무 못 버니까 아내마저도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한 이 인물에게 내가 이 작품 전체에서 영웅을 한 명 딱 꼽아서 얘기하라면 나는 그랑이다라고 까미는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랑은요, 별로 묘사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작품 우리가 패스트를 읽어보면 그랑이 등장하는 장면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더듬더듬하고요, 멋진 말도 안 남깁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면서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가 가장 많은 영웅으로 등장을 했습니까? 질병본부, 그 다음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의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영웅이었던 분들은요, 그 일선에서 그 병원과 보건소와 여기에서 쓰레기를 치웠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이라는 환경 잘 모르시죠?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방어할 수 있는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 어떤 의료용품들을 다 폐기를 하죠. 버리죠. 이것을 다 수거해서 버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계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 버려져 있는 주사 바늘이나 여기에 꽂히기만 하면 바로 감염되죠.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드러나지도 않죠. 누가 그분들이 있는지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걸 치워주지 않으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병원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쓰레기는 쌓여갈 것이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패스트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도 사실은요, 아무도 이 그랑이라는 인물에게 주의를 다 주지 않습니다. 왜 위대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게 아닌가라는 거죠. 아까 까미가 내가 이 모든 걸 어디서 배웠다? 나는 가난에서 배웠다 하듯이 세상이 이렇게 그래도 패스트를 정복하고 또다시 안정을 취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이 그라함 같은 인물, 숨어있는 영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그라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패스트는요, 뭐라고 얘기를 까미가 했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뭡니까? 인간 군상이죠. 그렇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모습, 삶의 모습, 세상의 모습, 그것을 실제하지 않는 무엇, 그것은 사실 여기서는 패스트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이 가상의 소설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위대한 영웅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우리가 또다시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내 안에 존재하는 패스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한번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